현대인의 삶 속에서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침 식사를 올바르게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체중 감량을 위한 적절한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중 감량을 위해 아침을 거르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로 대사를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점심과 저녁에 과식을 하기 쉬워지며 에너지가 부족해져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되므로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밸런스입니다. 적절한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식이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과 통곡물로 만든 토스트, 아보카도나 견과류,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채소나 과일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두 잔의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을 보충하고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물은 또한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게 도와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타이밍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올라간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대사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릭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섞은 간단한 한 끼로도 충분히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강조하자면 체중 감량을 위한 여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식단을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건강식을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아침 식사 방법은 결국 일상 속 작은 선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도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던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요한 아침의 평화와 저녁의 잔잔한 시간을 그리워했던 나는 조금씩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로부터 한 가지 조언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명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명상의 길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 단계는 장소의 선택이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나만의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집 안의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았는데 햇살이 부드럽게 들여오는 창가가 명상의 안성맞춤이었다. 부드러운 담요와 쿠션을 깔고 내 공간을 편안하게 꾸몄다. 두 번째 단계는 자세였다. 자세의 안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자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나에게 적합했던 것은 반영급 자세였다. 양말을 서로 포갠 채 자연스럽게 앉는 이 자세는 내게 안정을 주었다. 다음은 호흡이었다.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공기를 코로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입으로 부드럽게 내보내는 연습을 반복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잡생각은 서서히 사라졌고 마음은 고요해졌다. 명상을 하면서 주로 떠올린 이미지는 자연이었다. 거대한 숲속에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상상했다. 혹은 아침 이슬이 맺힌 풀밭을 걷는 느낌을 떠올리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시간이 지나며 명상은 나에게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잠에서 깨어난 후와 밤 잠들기 전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었다. 그렇게 하자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점차 줄어들었고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명상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구이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함과 인내가 중요한 열쇠가 되어준다.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고요한 속에 남겨진 나만의 이야기와 만날 수 있었다. 명상을 통해 발견한 큰 교훈은 바로 순간의 소중함이었다. 우리는 종종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명상이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오늘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을 한다. 바쁜 하루의 끝에 나 자신을 위해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명상을 통해 내일 새로운 나를 만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세 번째, 이야기 뱃살을 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도 외모를 위해서도 뱃살을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소개할 10가지 운동은 뱃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허리와 복근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매일 꾸준히 30초에서 1분씩 시간을 늘려가며 수행하면 뱃살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크런치 운동입니다. 크런치는 굉장히 기본적인 복근 운동이지만 제대로 수행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바르게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를 통해 복부에 집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트위스트입니다. 앉아서 다리를 살짝 기운 후 상체를 좌우로 비트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복근의 측면 부위를 강화하는 데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다리를 자전거 페달 밟듯이 움직이며 상체를 들어 반대쪽 팔꿈치와 무릎을 교차시키는 운동으로 복부 전체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히프 브리지입니다. 등을 땅에 맞대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는 운동으로 복근은 물론 엉덩이와 허벅지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의외로 스쿼트가 뱃살 빼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다리는 물론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무릎을 번갈아 가며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심박수를 올려주고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입니다. 8번째는 벌피 테스트입니다. 벌피는 전신 운동으로 매우 강도 높고 단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력이 많이 소모되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9번째로는 사이클링을 추천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장시간 할수록 뱃살을 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내에서 고정형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운동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포즈를 통해 뱃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까지 줄여주죠. 이 10가지 운동을 계획적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뱃살 제거는 물론이고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운동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시간을 투자하며 몸의 변화를 즐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인내와 지속성입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병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안데스 산맥의 한 작은 마을에는 건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슈퍼푸드였다. 슈퍼푸드는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섭취 방법이 알려진 것은 몇 세대 전부터였다. 마을 최고 원로였던 루이스 할아버지는 늘 순간순간 강조하곤 했다. 너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격언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슈퍼푸드를 언제나 곁에 두고 생활했다. 첫 번째로 꼭두각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퀴노아였다. 퀴노아는 이 마을의 주식이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고대 잉카 시대부터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퀴노아를 삶아 식단에 포함시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블루베리였다. 이 작은 열매들은 탄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 속에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마을 젊은이들은 사냥이나 채집을 나갈 때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가지고 다니며 피곤할 때마다 그 새콤달콤한 맛을 즐기곤 했다. 블루베리는 마을 젊은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세 번째는 녹차였다. 안데스 산맥보다 좀 더 동쪽에서 건너왔지만 녹차는 루이스 할아버지가 강력 추천했던 음료였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녹차를 끓여줬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발휘하며 안정을 찾게 해주는 부드러운 향 또한 일품이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연어였다. 이 마을에서는 넓은 강에서 종종 연어를 잡을 수 있었는데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신장이나 뇌 건강에 아주 유익한 식품이었다. 마을 요리사인 마르타는 신선한 연어를 구워 마늘과 허브를 듬뿍 얹어 요리하는 비법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다섯 번째는 말린 견과류였다. 견과류는 마치 마법 같은 식품으로 간주되었는데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이스 할아버지의 주머니에는 항상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가 들어있었고 길을 가다 지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기운을 북돋워 주곤 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였다. 이 시금치는 마을 근처 넓은 텃밭에서 재배되어 철분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했다. 주민들은 시금치를 각종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즐기기에 쉬운 음식으로 변형시켰다. 루이스 할아버지는 농작물이 잘 자라는 즐거움을 보기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밭을 돌아보기도 했다. 일곱 번째는 고구마였다. 빨간 고구마는 마을 그 자체로서의 달콤한 풍미를 가지고 있고 다이어트 및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필수품이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차이나는 풍미와 질감, 덕에 항상 주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식재료였다. 여덟 번째로 마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중요시했다. 이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마을의 어린이들이 아침마다 건강한 요구르트를 먹음으로써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곤 했다. 아홉 번째는 마늘이었는데 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마르타는 마늘을 이용한 특별한 스프를 끓여 감기에 잘 걸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상하게도 이 특별한 스프를 마신 아이들은 보통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겨울을 보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짙은 초콜릿이었다. 고카카오 함유량의 짙은 초콜릿은 마을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였다.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도우며 마을의 연인들 사이에 좋은 선물로 꼽혔다. 이렇듯 루이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준 선물을 충분히 활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 비법은 대대로 전해지며 슈퍼푸드의 이로움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곳으로 남게 되었다.